안녕하세요. 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징검다리 플래너 개발자 하태민입니다. 오늘은 플래너의 성공 비결 6가지에 대해서 쌤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플래너 하면 효과가 아주 좋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듣고 플래너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시작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쌤이 플래너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6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여러분이 잘 집중해서 듣는다면 생각 이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플래너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3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중간에 그만두면 어쩌지? 여러분도 이렇죠?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문제는 걱정으로 인해서 그만두느냐, 아니면 걱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아마 걱정함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을 겁니다. 축하드리고 여러분의 그 도전에 오늘 이 강의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오늘 소개할 플래너는 징검다리입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징검다리 플래너 이렇게 치면 많은 자료가 나오는데요.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사용했다는 거죠. 3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징검다리 플래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래너입니다. 현재까지 15만 명 정도 학생이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검증된 거죠. 두 번째는 징검다리 플래너는 현직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개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처음으로 개발했지만 그 이후에 많은 시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수정과 보완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현직 선생님들과 여러분같이 플래너를 사용한 학생들이 좋은 피드백을 주면서 그것을 적용시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3번째, 매 학기마다 전국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2번에 걸쳐서 공모전을 실시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출품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에 올라온 여러분의 플래너와 또 소감문을 읽으면서 선생님은 굉장히 많이 감동했습니다. 징검다리 플래너가 10년 넘게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하고 또 지금처럼 여러분에게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공모전에 올라온 학생들의 소감문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플래너를 쓴다면 이번 방학 때 공모전에 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목차는 첫 번째, 플래너의 성공 비결 6가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꼭 쌤이 당부할 거 있는데 그것도 이 아울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래너 성공 비결 6가지 한번 볼까요? 자, 이 6가지는 쌤이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플래너를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성공 비결로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만 잘 숙지하고 이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누구나 이 플래너를 끝까지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우선 6가지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작하라. 자, 둘째, 기록과 플래너의 효과를 믿어라. 셋째, 플래너의 구성을 잘 파악하라. 자, 넷째, 효과적인 기록의 방법을 배우라. 다섯째, 처음 한 달의 에너지를 집중하라. 여섯째, 친구들과 서로 칭찬과 격려를 하라.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작하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이거 되겠어? 아, 어려워. 에이, 끝까지 쓰는 애들 뭐 없어? 아, 귀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드는 걸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얻는 것도 있을 거야. 끝까지 쓰는 애들도 있긴 있어.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더 하면서 이 플래너를 여러분께서 시작한다면 시작이 반이란 말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냐 부정적인 가지냐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많은 연구와 많은 경험에 의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시작할 때 정말로 한 80% 90%의 효과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데요. 실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뇌의 반응이 실제 달라집니다. 왼쪽 보시면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이 빨간색이 바로 그 뇌의 혈류랑 피가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뇌는 피의 그 순환이 굉장히 뇌 건강의 지표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빨간색이 보이는 게 많지 않죠.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는 보세요. 같은 부위에서도 굉장히 더 넓어졌죠. 그런데 이 뒤에 같은 경우는 아예 없었던 부분이 막 있잖아요. 이만큼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뇌의 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쵸? 그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긍정 그런 마음으로 시작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록과 플래너의 효과를 믿어라 입니다. 여러분, 기록과 플래너 효과 대부분 뭐 좋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플래너를 직접 해보지 않으면 효과가 있을까라고 믿지는 않죠. 이 정도 할까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냥 무조건 믿어라 또 하면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기록과 플래너의 효과를 좀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이 이걸 믿는데 좀 도움이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TV에서 가끔 보는데 공부를 좀 어려워하고 잘 못하는 친구에게 한 달이나 2달 정도 전문가들이 이렇게 코칭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성적도 올라가고 공부도 많이 잘하게 됐다. 이런 비포, 애프터 이런 거 많이 프로젝트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중간에 뭐 한 달이면 한 달, 2달이면 2달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시간 지난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학습의 습관을 잡아주는 겁니다.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데 아주 많이 사용되는 가장 최고의 툴은 바로 뭐니 해도 플래너입니다. 뭐 세상에 많이 있지만 선생님은 또 선생님이 개발하고 오랫동안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플래너 중에서 징검다리 플래너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습관이 학습에 도움이 되느냐? 현재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자, 첫 번째요.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다입니다. 뭐 주도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집중도가 다르겠죠. 자세도 다르고요. 자, 여러분 지금 주도적으로 이 방송 듣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방송을 틀어줬다 하더라도 듣는 거는 결정할 수 있어요. 자, 잘 들으시고요. 두 번째, 보고 또 본다. 이건 뭐예요? 복습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한 번 보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게 굉장히 여러 번 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계획하고 반성한다. 학습도 장기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계획을 하고 해보고 그대로 안 되면 다시 반성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학습의 좋은 습관 3가지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본인은 이 습관 잘 들이고 있는지. 근데 요거는 습관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신경 써서 하면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습관을 들이는데 아주 좋은 친구, 또 수월하게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플래너예요. 선생님은 이런 의도로 이런 플래너를 만들었어요. 선생님도 지금은 선생님이 연구소도 하고 대학에 있지만 전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쳤거든요. 근데 우리 반 학생들이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이런 습관들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학생들을 좀 도와주려고 선생님이 만든 게 최초의 징검다리 플래너였습니다. 자,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징검다리 플래너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습관을 들이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사례를 볼까요? 실제 이 플래너를 썼던 학생들의 소감문을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플래너에 계획을 쓰면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2학기 중간고사 때 내신 90%에서 60%로 뛰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예, 실제 습관만 좋아져도 학업 성적이 많이 달라집니다. 수업 시간 내용을 기록한 덕분에 복습의 효과로 내용이 더 오래오래 머리에 남고 기록을 하기 위해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다. 예, 해야 되니까 집중하게 되는 거고, 또 기록해 놨으니까 복습, 보고 또 보는 거, 이것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학습의 습관이 실제 잡아지는데 이 플래너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록의 습관은요, 지적인 변화를 도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적인 변화, 그 다음에 학습의 성취,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 그러면 그거는 기억과 이해입니다. 실제 인간은 기억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면 학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여러분 기억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외우고, 그죠? 암기하고. 또 그리고 국어라든가 뭐 영어, 수학 이런 걸 읽으면서 이해 안 가는 건 다시 이해하려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보면서 여러분 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 뇌에는 실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뇌 세포를 뉴런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있는 게 뉴런이에요. 이런 거. 이런 모양이 뉴런이거든요. 보이죠? 이런 거. 네, 우리 뇌에는 뉴런이 있는데 뉴런이 공부를 할 때, 머리를 쓸 때 실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외우면 신호가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신호를 주겠죠. 그런데 요 밑에 보면 이렇게 넓이가 굉장히 면적이 넓게 부풀어 올랐죠. 여기 오른쪽에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죠? 이거는 뭐냐면 반복해서 또 그리고 깊게 생각하고 집중할 때 점점 이게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 물리적인 변화죠, 그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 이 스파인이라고 하는 거, 이걸 스파인이라 그러는데 이런 게 훨씬 더 뇌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제 이렇게 우리의 기억력과 이해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습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반복하는 습관하고 뭔가를 기록하는 습관이에요. 이 두 가지가 기억력과 이해력을 높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때 뭔가를 반복하고 기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또 플래너가 됩니다. 실제 우리 수학 C반에서 A반으로 직행한 친구들인데요. 수학 C반은 수학의 성적이 좀 낮은 친구들이잖아요. 거기서 A반으로 뛰는 거, 바로 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의 소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플래너를 쓰면서 요점을 파악하고 공식도 외우고 해서 중간고사 시험을 본 결과 제일 높은 반으로 바로 올라갔다. 반 친구들이 너 가우스냐 하고 놀라워했다. 솔직히 나도 놀라웠다. 예, 이런 경험 여러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플래너 기록의 효과입니다. 실제 이거는 고등학생 사례인데요. EBS에서 한번 나왔죠. 이 친구 성적 보시면 어떻게 돼요? 지금 1학년 1학기 성적, 1학년 내신이 지금 몇 등급이죠? 그죠? 수학에서 9등급이면 제일 낮은 등급이에요. 고등학교에서. 근데 2학년 2학기 지금 몇 등급이죠? 1등급이죠. 9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 거죠. 이거 엄청난 변화죠. 다른 것도 다 좋아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이 친구가 자기가 이렇게 되는 데서는 가장 도움이 된 게 뭐냐 이런 질문에 이 친구가 징검다리 플래너, 이 친구는 이제 선생님한테 징검다리 플래너를 받아가지고 쓰게 됐는데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긍정카드 두 번째는 좋은 글들, 좌우명 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읽으면 힘이 되는 그런 글들이 있잖아요. 징검다리 플래너에는 이런 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친구가 많은 영향을 받은 그것을 여러분은 갖게 되는 겁니다. 기록에 바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실제 교대를 간 친구인데요. 자기가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이제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후배들이 교대 어떻게 갔어? 공부 어떻게 했어? 이런 거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자기 공부한 거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여기 화면에 보는 여기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바로 이제 징검다리 플래너 옛날 버전입니다. 이 친구 쓴 걸 조금 더 선생님이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플래너는 주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내용들을 쉬는 시간에 간략하게 적어보면서 복습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사실 저 몇 줄 쓰는데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기껏해야 2, 3분. 진짜 2, 3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저게 쌓이고 쌓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되더라고요. 특히 고3 때는 수능 선택 과목이 아닌 과목들은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기가 힘든데 수업이 끝나고 바로바로 복습해 주니까 시험 공부할 때 시간을 많이 절약했어요. 자, 저는 여기서 이런 말 드리고 싶어요. 고3 때는 수능 과목 공부하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플래너 쓰는 무슨 효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고3 때도 여러분 이 플래너 쓰는 거는 공부하는 것과 별개가 아니라 공부하는 하나의 일부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쉽고, 그리고 고3 때 플래너 써가지고 효과 본 친구들 아주 많아요. 뭐 당연히 고1, 고2, 그 다음에 또 중학교는 그런 입시에 대한 압박감 아직 없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물론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고3이라 그래서 이거를 못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록의 효과 세 번째는요, 조절력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쓰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 뇌과학에서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펜을 들어 뭔가를 쓰면 마음의 걱정, 두려움, 슬픔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아, 이거 중요하죠.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뭔가 슬럼프를 겪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능력과는 관련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친구들도 이런 걸 겪는단 말이죠. 그러면 성적이 확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많이 기복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뭔가를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이 학생들은 공부를 좀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플래너를 쓴 다음에 사례를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는 공부는 잘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감정적 기복이 있어 어떨 때는 성적이 곤두박질 치곤 하였다. 선생님으로부터 징검다리 플래너를 받아 쓰면서부터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다. 나의 방향을 잡아준 플래너와 소개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한다. 딱 이거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라고 항상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능력은 있는데 이렇게 감정적인 슬럼프를 겪게 되면은 성적이 곤두박질 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기록이 효과가 아주 좋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정리하면 기록과 플래너의 효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학습 습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이것만 해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지적 능력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안정을 찾아온다. 이런 거. 이 정도면 플래너 한번 해볼 만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플래너의 구성을 잘 파악하라. 지금부터는 이제 플래너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플래너 한번 있다면 살펴보시고 없다면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 화면을 잘 응시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플래너는 여러분들 위클리나 데일리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위클리는 이렇게 주 단위로 만들어진 거라서 여러분이 플래너를 딱 펼쳤을 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면 그거는 주 단위로 만든 위클리 플래너예요. 형태상. 그래서 이제 면적이 딱 한정돼 있잖아요. 사이즈가. 그죠? 그 상태에서 일주일을 다 넣어야 되니까 실제 그 그러니까는 그 하루를 나타내는 그 위치는 요 정도 되겠죠. 그죠? 요 정도? 요게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쓸 수 있는 거는 뭐뭐 했다,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체크하는 거 요 정도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뭐 안 쓰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지만 이런 플래너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효과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플래너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거의 99%가 이럴걸요 아마. 근데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게 좋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만들기가 쉽고요,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플래너는 이런 플래너 말고 데일리 플래너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 페이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한 페이지씩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펼쳤을 때 한 페이지에 일주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루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쓰나? 너무 쓰는 양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플래너는 한꺼번에 몰아서 쓰는 것만 아니라면은 이 부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 자체가 여러분한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 아까 말했듯이 한꺼번에 몰아서 쓰는 거 그것만 아니라면 라는 단서가 반드시 붙습니다. 자, 징검다리 플래너는 이 데일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효과가 아주 좋아요. 징검다리 플래너의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시간표도 있고 학교 연간 일정표, 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뭐 그쪽 있고 월간 계획도 있고, 그죠? 성적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뭐 자기 개발 독서 같은 거, 문화생활 쓰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쭉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일반 플래너에도 여러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징검다리 플래너의 특별한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징검다리 플래너의 가장 중요한 특징, 오늘의 핵심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일일 성장 기록,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데일리로 플래너로 만들어져서 여러분께서 이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쓰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한 주를 시작할 때 그 첫 번째 보이는 한 주의 커버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씩씩한 한 주를 시작하면 라고 되어 있죠. 여기 구성을 좀 보면 이렇게 빨간색 부분에 이 박스에 보면 결단이란 하고 되어 있잖아요. 결단이란, 그죠? 예, 어떤 일이나 계획을 행동에 옮기기로 단단히 마음 먹는 것. 예, 지금 여러분 결단의 순간에 지금 오고 있잖아요. 결단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이것만 읽어도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좋아져요. 근데 밑에 보시면 내가 생각하는 결단이란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결단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또 써보는 그런 칸도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써도 굉장히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굳건해질 겁니다. 요거는 매 페이지마다 요 결단이라는 단어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초록색 박스에 있는 거 보면은 그 지난주에 내가 고마웠던 사람, 그리고 왜 그랬는지 이런 거 쓰는 거 있어요. 이거는 참 우리 주위에, 그죠? 나와 함께 나를 또 도와주는 사람이 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나씩 써보는 것은 또 달라요. 예, 여러분이 관계가 좋아야지 여러분이 하는 공부라든가 여러분이 또 목표라는 것도 이룰 수 있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번 주 읽을 책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독서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읽을 책이 있다면 여기다 제목 정도 딱 써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꼭 할 일 하나 정도 쓰고, 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날짜가 이렇게 쓰고, 날짜는 본인이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할 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그 일주일 동안에 내가 할 일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한 주에 시작하기 전에 한 주 전체를 생각하면서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 부분 한 주에 계획 쓰는 거, 요거는 여러분 언제 쓰면은 제일 좋을까요? 예, 언제 쓰면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요일날 저녁에 잠시 시간 내서 요거 한번 딱 해보시면 앞으로 월요일부터 다가올 일주일이 아주 마음 편하게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고요. 특히 월요일날 아침에 등교하는 게 아마 여러분의 다리 힘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 일일 데일리니까 요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그 날짜, 자기 도착 그날 날짜, 이 친구는 3월 30일이네요. 날짜 쓰고, 그리고 교실 도착 시간, 여러분 학교에 오는 시간 있잖아요. 딱 도착하면 플래너 꺼내가지고 요거 시간 딱 쓰고, 자기가 지각 안 했으면 정시에다 체크하고, 지각 시간보다 늦게 왔으면 지각에다 체크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시간을 체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거 여러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보면 날씨 체크하는 게 있죠. 이거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그죠? 하루에 한 번은 이 자연의 변화를 느끼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한마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뭐 자기관리, 시간관리, 할 일 관리 이렇게 썼는데, 자기 자신에게 격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이팅, 아자아자 뭐 이런 거 쓰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예, 아침에 자기 자신에게 격려하는 힘을 주는 한마디 한번 자기와 대화 한번 해보고요. 오늘의 가치, 이 친구는 노력이라고 썼잖아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어요. 이런 단어 하나 쓰고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사는 거죠. 자, 근데 그냥 쓰려고 그러면 이런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 골라서 여기다가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할 일이 이제 있죠. 요거는 뭐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정리.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주로 조회 정리할 때 주로 전달사항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것 중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그걸 이렇게 받아 써놓으면
쉽게 잊지 않고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쌤이 설명한 이렇게 그 파란색 부분, 요거는 하루 중에서 언제 쓰면 제일 좋을까요? 아침 시간에, 스님이 조회 들어오기 전에 또 시간 여유 있잖아요. 그때 한 5분? 5분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 정도 시간 내에서 이거 딱 쓰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부분은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수업 시작되면은 여기 이제 1교시, 2교시 교시별로 과목을 쓰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쓰고 이제 여기 배운 내용을 쓰는 칸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요거. 자, 요것들이 쭉 교시마다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학습에 관한 건 여기밖에 없는데 이것만으로도 성적이나 많은 그런 여러분의 원하는 게 이제 달라지는데 여기는 칸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학습에 필기를 쓰는 게 아니라 내용을 필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수업 시간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써도 되고 2개 써도 되고 3개 정도는 쓸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2개는 반드시 쓸 수 있고요. 그 정도의 칸은 됩니다. 그렇게 요약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를 매트릭스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플랜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방과 후에 관한 것도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칸이 나눠져 있고요. 자, 요거는 언제 쓰면 좋을까요? 그러면 하루 중에서 수업 시간 끝나자마자 화장실 가기 전에 요거 딱 써놓고 가면 제일 좋고요. 더 좋은 거는 수업 시간 말미에, 수업 시간에 이거 좀 꺼내놓고 써도 괜찮잖아요. 그런 쉬는 시간 또 방해받지 않고. 제일 안 좋은 건 어떤 걸까요? 제일 안 좋은 거는 미뤘다가 한꺼번에 쓰는 거. 요거 아주 비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녹색 박스에 있는 하루를 마치며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하루를 반성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라나지 않아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잘한 거, 또 내가 보완할 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성찰할 때 사람은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언제 쓰면 그러면 제일 좋을까요? 선생님은 하루 잠자기 전에 이렇게 한번 써보라고 권유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쓰는 게 아니고 시간 타임으로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그때그때마다 쓰니까 실제 보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순간순간 한 2, 3분만 시간 내면 이것들을 어렵지 않게 채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한 장이지만 이틀은 2장이고 또 3일은 3장이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상상 이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실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쓴 친구들의 소감을 중에서 몇 가지 보면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생활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 일과가 규칙적이고 순서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효과적인 기록의 방법을 배우라입니다. 플래너는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일일 기록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여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꽉꽉 빈자리 없이 채우는 친구들 중에서도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채우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고생은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이 기록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기록은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업 자료를 버리지 않고 모으는 것도 기록이에요. 뭔가를 쓴다는 것만 기록이 아니고 학교에서 여러분은 프린트물 주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버리지 않고 잘 이렇게 바인더 같은 거 사가지고 광업표 잘 보관하고 그래서 필요할 때 보는 거, 이것만도 기록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을 할 때 배운 목록을 기록하는 거예요. 뭐뭐 배웠다. 가장 비슷한 거에 뭐냐면 책의 목차 같은 거예요. 책의 내용은 그 다음 읽어봐야 나오는 거고 목차에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제목들이 나오잖아요. 그 기록하는 것도 이것도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3단계부터가 효과가 있는데요. 3단계 배움은 그 내용을 이렇게 키워드로 쓰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일종의 우리 많이 하는 해시태그 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배운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쌤이 한번 샘플을 보여줄게요. 자, 이 학생이 쓴 거 한번 보세요. 수학 1교시인데 뭐라고 썼죠? 익힌 문제 풀이. 이거는 익힌 문제를 풀었다는 거지 익힌 문제 내용이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의 목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몇 단계인가요? 2단계로 쓴 거죠. 2단계. 배운 목록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학생 보면 색깔 펜으로 쓰면서 글씨도 예쁘네요. 자, 1교시 국어, 2학년 국어, 여자 국어쌤이 오셔서 조용히 뭐 했다고요? 자율학습. 과학실로 이동해서 현미경 세포 관찰. 뭐 2번은 조금 더 나았긴 한데요. 어쨌든 이게 뭐냐면 이런 거는 다 2단계예요. 배운 목록, 뭐 했구나 라고 하지만 내용은 아직 없어요. 요건 3단계는 좀 낫네요. 과학실로 이동했지만 현미경까지도 별로 내용은 아니지만 뭐라고 썼죠? 양파 세포하고 상피 세포 이런 거 시험에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를 그나마 썼네요. 그죠? 요거는 진짜 근데 요거는 3단계쯤으로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어떤 게 더 좋은지 여러분 감 잡으셨어요? 자, 요런 거가 몇 단계일까요? 이 친구는 4교시 과학을 썼는데 이런 게 다 뭐예요? 공식이라든가 단위, 핵심 키워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3단계에 속하겠죠. 자, 요거는 몇 단계일까요? 과학을 썼는데 성운, 성단, 은하 이것만 썼다면 3단계 해당되는데 그 성운과 성단, 은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썼잖아요. 요거는 그나마 4단계에 속하죠. 그래서 좀 더 잘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 쓰는 거 3단계, 4단계 방식으로 쓰면 좋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3단계, 4단계 뭐예요? 요점을 정리하는 거죠. 요점을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기술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요점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배운 것을 핵심 개념으로 뭐 해야 한다?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실력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결정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사고를 포함하고 더 나은 기억력을 가져온다. 요점 정리 매우 중요합니다. 이 습관을 이 플래너를 통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한번 보세요. 우리 아주 잘 쓴 친구들의 모습인데 굉장히 요약해서 4단계로 잘 썼죠. 그죠? 4단계로. 그래서 친구들 그 소감문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작은 칸 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적어야 하니 자연스레 한번 쭉 훑어보면서 핵심을 파악하려 노력하게 되었다. 그쵸? 핵심을 써야 되니까. 두 번째, 수업 시간 후 잠깐 기록해둔 이 요점상의 가치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 시험 문제 답이 모두 어디에 있었다? 풀다. 이런 거 쌤이 많이 봐요.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처음 한 달의 에너지를 집중하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 왔어요. 여기 성공 비결 6가지 중에서 조금 전에 설명한 3번, 4번은 이게 이제 내용에 관한 거죠. 그죠? 실제 방법에 관한 거고, 이제 5번과 6번은 여러분의 그 태도에 관한 거예요. 일종의 당과 같은 거니까 5번, 6번은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끝까지 하면 제일 좋겠죠. 그죠? 여기 운동선수들 보면 이렇게 금메달 딸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 노력을 기울였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다 보면 중간에 슬럼프도 오고 또 위기도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난 누구나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이제 더 가느냐 아니면 내가 그만두게 되느냐 이런 갈림길이 있는데 이런 갈림길이 플래너에서는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래서 선생님이 한 달을 강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들이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행동을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플래너도 공부처럼 이렇게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은 안 되면 이렇게 뇌가 에너지를 많이 써요. 실제로 같은 걸 해도. 근데 이제 공부처럼 공부가 이렇게 습관이 된 친구들은 공부할 때 뇌를 좀 적게 쓰거든요. 플래너도 마찬가지거든요. 플래너 처음에는 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런데 여기 한 달 정도 돼서 습관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쓰는 게 좀 더 쉬워져요. 한 달 정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기록이 좀 쉬워져요. 두 번째는 기록의 맛도 느낄 수 있어요.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탄력받아서 본인이 쓰게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 한번 같이 가봅시다. 자, 친구들의 소감문을 한번 볼게요. 매일매일 꼼꼼히 플래너를 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귀찮기도 했지만 당연하죠.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습관이 되어버려서 귀찮아지지도 않고 그달의 플래너를 다 쓰면 뿌듯하고 좋네요. 기분이 좋아서 플래너를 맨날 쓸 수 있게 되었다. 하루 이틀 정신없이 채워나가다 보니 벌써 몇 주가 되었다? 10이 되었다. 그동안 돌이켜보면 부족한 플래너이지만 나를 바꾸게 해준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플래너이다. 이게 바로 한 달이 주는 선물이겠죠. 마지막 6번째, 친구들과 서로 칭찬과 격려를 하라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자, 여러분 하다 보면 중간에 어렵고 슬럼프가 이제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기 힘으로 그걸 다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친구처럼 가끔 쓰기 힘들고 빼먹을 때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주변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응원이나 기운을 북돋아 주어서 열심히 쓰려고 노력할 수 있었다. 자, 여러분도 자기 스스로에게도 하지만 또 옆에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칭찬하고 응원하면서 하면은 서로가 멀리 갈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스티커 보이세요? 자, 이게 여러분 플래너 뒤에 이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도 붙이고 또 친구한테도 이렇게 붙여주면서 하면은 오래오래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6가지 비결 쌤이 다 얘기했는데 자, 이거 한번 시험 봐볼까요? 시험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그냥 퀴즈? 복습 삼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먼저 답을 한번 해보세요. 1번 뭐로 생각하고 시작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작하라. 2번 기록과 플래너의 뭐를 믿어라? 효과를 믿어라. 3번 플래너의 뭐를 잘 파악하라? 구성을 잘 파악하라. 4번째 효과적인 뭐를 배우라? 예, 뭘까요? 예, 기록의 방법을 배우라. 4단계가 있었죠. 그 중에 3, 4단계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5번 처음 뭐에 에너지를 집중하라. 처음 에너지 집중하라. 6번 친구들과 서로 경쟁하고 비난을 하라. 이건가요? 아니죠. 서로 칭찬과 격려를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제 당부할 거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할 거. 선생님이 개발자로서 여러분한테 꼭 잊지 말고 이거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플래너는 일기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비밀 얘기라든가 남이 보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플래너는 그건 뭐냐? 자신의 꿈과 나 이렇게 했다 이런 학습에 대한 기록일 뿐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특히 스님한테 잘 보여주시고 스님이 여기다 피드백을 첨가하면 훨씬 더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특목고나 또 대학교에 수시로 가는 친구들은 자기소개서, 스님의 추천서 이런 거 반드시 써야 되죠. 예, 그럴 때 이 플래너를 여러분이 만약에 쓴다면은 거기에 쓸 게 너무 많아요. 학습에 대한 변화 같은 것도 써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간에 혹시 하다가 중단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는 아니라는 거. 난 이제 실패해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되죠. 실패한 건 없습니다. 그때 중단된 거고 다시 상황이 좋아지고 내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쓴 만큼 나에게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 하면서 이런 좌우명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뭐 중1 학생도 있고 고3까지 있겠죠. 또 이 사이에 여러분이 다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청소년 시기이고요. 또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또한 학습이라고 하는 일이 재미없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과중한 이 과제를 또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 플래너가 여러분한테 큰 힘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플래너 쓸 때 다른 사람보다 나은 나를 위해 노력하지는 마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나은 나를 위해 노력하라. 플래너는 친구와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쓴 것보다 좀 더 잘 쓰면 됩니다. 그래서 잘한 친구들 거 많이 한번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벤치마킹 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플래너를 쓰기를 꼭 당부드리고, 또 두 번째는 이런 거 어떠세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것이다.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우연히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선생님한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공부하거나 뭔가를 할 때 이 말이 꼭 생각나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거든지 처음에 할 때는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못하나 보다, 나는 능력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수학 문제를 풀면서 처음에는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이 수학 문제 실력이 붙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그 문제를 보면 너무 쉬운데 이거 옛날에 내가 왜 이렇게 이걸 못 풀었을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자, 그러면 그때 수학 문제가 쉬워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실력이 좋아진 건가요? 예, 그렇죠. 수학 문제는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실력이 좋아져서 그 수학 문제가 쉽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앞으로 공부해 나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새로운 일에 접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 다 어렵고 낯설고 그래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없거나 끝이 아니라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뭘 하면 될까요? 노력과 도전하면 되죠. 예, 그런 마음으로 이 플래너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과제, 그런 많은 부담을 또 학습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일을 해 나갈 때 오늘 쌤이 소개한 이 징검다리 플래너가 여러분의 옆에서 함께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이자 선생님이자 부모와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